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지난 주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한 하락장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약한 상승을 갖다가 하였는데요. 전체장을 보게 되면은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선 전체적인 하락세가 보였고,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했지만은 약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은 몇몇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예,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렸던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는 전혀 나스닥의 움직임과는, 지수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약하게 하락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올라가고 애프터장에서도 상승을 해서 최대 27불 정도까지를 갖다가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장은 이랬는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거는 아무래도 우리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갖다가 하는 추세였는데, 요게 지금 한 몇 분 사이에 해가지고선 많이 하락을 했죠. 작년에 이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선 전체적인 상승을 기본적으로 이끌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상승장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얘도 주가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기다려서 투자하시고, 지금은 상승세에 아직은 있는 상태니 투자를 약간은 보류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와 그 내마녀의 날이 전부 다 있죠. 그래가지고선 전체적으로 해갖고 하락과 상승을 조금 반복하는 장이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해갖고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정도에나 해서 이제 안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 싶은데, 현재 지금 고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 5%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 선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5%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사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매수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수익률은 왜 항상 낮을까라는 것인데,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주식을 열심히 사고 파는데 수익률 꼴찌는 20대 남성이다. 이런 건데, 주식 투자를 시작한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전 세대와 성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수익률은 최하위지만 회전율, 즉 주식 거래 빈도는 가장 높았다라고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대 남성은 정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회전율은 68.33배, 100만 원을 가지고 6,800만 원어치 사고팔고를 갖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높은 회전율은 타이밍의 실기와 거래 비용 때문에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3월 중순에 만약에 주식을 사가지고 딱 1년이 지나는 올해 2월 중순까지 가지고 있었다. 계속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달도 있고 조금 오르는 달도 있고 마이너스를 친 달도 있는데,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상향을 계속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년 3월 16일에 1000만 원을 넣어뒀다. 그러면은 95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 3월 달에 해서 사고 일주일 후에 팔고 일주일 후에 다시 사고 7일 후에 다시 팔고 7일 후에 다시 사고, 이거를 갖다 7일마다 반복을 했다라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37%, 낮은 수익률이죠.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사고팔고를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친 시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즉 플러스를 친 달이 절반이면 마이너스를 친 달이 절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게 되는가
왜 이렇게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변에 연령별로 주식을 하는 이제 우리 동료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어, 연령이 낮을수록 주식을 약간 경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경쟁하나 했더니 인터넷에 누군가가 내 수익률은 얼마가 났습니다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그 사람은 본인을 몰라요. 근데 경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나스닥 지수 그 자체와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을 해서 어, 네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갖다 나는 예측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만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나이가 어린 20대였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초 단위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희한한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고 파는 것을 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약간 이 단리와 복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매월 10%의 주가 상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면은 단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100을 가지고 있을 때 100의 10%, 10%죠. 돈이 얼마가 오르던 거네 처음에 가지고 있던 100의 10%씩인 10이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리는 원금과 수익이 합쳐진 금액에 대한 10%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10%인 110이 돼서 왔을 때는 100의 10%인 10이 아닌 110의 10%가 오르게 돼서 121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과 원금이 합쳐진 금액의 10%가 오르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점점 차이가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났는데 10개월, 20개월, 1년, 2년으로 가게 되면은 단위가 더 커지고 벌어지고선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은 뭐냐? 단리가 아니고 복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계속 수익이 붙어갖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수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사고 팔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수익이 최종적으로 800이 나지만은 이 금액이 2배가 될 때까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10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100% 상승을 해서 1000불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만큼이 상승했을 텐데 더 많은 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수익률의 차이는 둘 사이에 더 커지게 됩니다. 또 많이 사고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거는 이제 당장 필요한 필요 자금과 지금 없어도 되는 잉여 자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요 자금은 뭐 생활비라든가 여가비, 교육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그 다음에 기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뭐 비상금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잉여 자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 있는데 1년 후에도 필요 없는 돈 이런 거는 1년 단기 투자금으로 적당하겠죠. 3년 후에도 필요 없는 돈은 그러면은 중기 투자금에 적당할 겁니다. 5년, 10년 하면은 이제 중장기, 장기 투자금에 적당한데, 보통 이렇게 단기 투자, 사고팔고를 갖다가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돈을 이용을 해갖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당장 필요하고, 이번 달에 그 돈으로 내가 뭐를 갖다가 돈을 벌어서 좀 했으면 좋고, 보통 요런 식이죠. 근데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짧으면 1년 길면은 5년 10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돈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곱하기 3 레버리지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해도 위험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건 대부분 이제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거의 위험도가 없다. 위험도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돈을 어디에다 넣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젊은 직원들 그러던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무릎 정도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 팔면 된다.
내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에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허벅지 정도는 되겠구나. 무릎은 안 돼도. 그러고 해갖고 매수를 딱 한 게 있는데 보니까 허벅지가 아니라 요 명치 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골반으로 내려가고 거기는 저점이겠지 했는데 또 한 이틀 내려가니까 허벅지, 또 한 이틀 내려가니까 무릎. 야, 여기는 정말 발목인가 싶었던 데가 어딘가 했더니 한 정강이 정도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무릎이다 알면은 좋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소인국에 사는 작은 존재이고 주식시장은 전체 사이즈를 가늠할 수 없는 걸리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무릎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캐시우드 누님 같은 경우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도 보면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다들 무릎이나 발목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매수를 했는데 보면은 가슴이 골반인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조정장은 이제 본인들이 여기까지가 고점이다 하는 식으로 고점을 갖다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다 팔아갖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재매수한 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이 이 조정장 자체를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인들도 말렸죠. 이번 장은. 그래서 본인들도 이 조정 타이밍을 못 잡아갖고 엄청난 하락과 손실을 기록하고 여기가 무릎이다 싶어서 한 대는 계속 위점에서 더 저점이 나타나가지고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장이 계속됐을 때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계속 이제 낮은 것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 이 상체 쪽에서 매수를 해요. 하체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남자라고 하는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시장의 주가가 가장 피크일 때 투자를 하였다라면은 그때마다만 이제 온리 그때마다만 투자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영상인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기 전에 최고점에서 항상 매수를 갖다가 풀매수를 갖다 땡겼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를 누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해가지고 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이름은 밥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인데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남자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1977년에 23살 나이로 첫 직장을 잡으면서 이제 은퇴 계획까지 짜게 되는데 70년대에는 매년 2,000불을 갖다 내가 저축을 하겠다. 그리고 매 10년이 지날 때마다 2,000불씩 증액을 해서 2019년에는 65세의 나이로 내가 은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둡니다. 주식이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갖고 돼지저금통이죠. 이자율 0%인 계좌, 돼지저금통 같은 것인데 여기다가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런데 우리 밥이 이제 77년에서 80년까지 주식시장이 60%나 그냥 팍 우상향하는 거 보고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 11월에 그동안 모았던 8,000달러죠. 그래서 요거를 뱅가드 그룹에서 하는 S&P 500 지수를 갖다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다가 요 8,000불을 몰빵을 갖다가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81년에서 82년까지 30% 떨어지죠. 롤러코스터 타러 갑니다. 쫙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 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냥 돼지저금통에 넣어뒀으면 돈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팔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점에서 샀고 바로 폭락을 했지만 팔지 않고 놔두기로 했다. 자, 밥의 이 결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이것이 핵심이니까요. 대폭락의 충격으로 밥은 이제 다시 우리 돼지 저금통하고 같이 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1987년 9월에 7년 동안 다시 모은 16,000달러를 갖다가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S&P 500 지수 추종 펀드에다가 몰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30%나 폭락을 했던 블랙 먼데이를 갖다가 겪게 되죠. 30% 날라간 겁니다.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것도 해갖고 합쳐서.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밥은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매수하기가 겁이 나다 보니까 우리 돼지하고선 또 놓은 거죠. 저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99년 인터넷이 막 대중화가 보급화가 되고 대중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컴 열풍이 이제 쫙 불게 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우리 돼지 데리고 와서 그동안 모은 54,000달러 그대로 다시 한번 풀매수 겁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주가 50% 하락을 갖다 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최고점에서 이제 풀매수하고 바로 이제 대폭락 겪었는데 우리 밥은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풀매수 결정합니다. 언제? 2007년 10월. 그리고 그동안 모은 5만 불 마지막 풀매수 한번 땡긴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시죠? 뻥. 영화 빅쇼트의 배경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한 방에 57%가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살면서 주식 딱 4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최고점에서 사고 역대 최고점에서 사고 바로 그냥 역대 이제 그 가장 낮아지는 대폭락을 갖다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밥 같은 경우 이제 2019년에 65세 나이로 은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룰루랄라 하죠. 자, 12억 원의 자산을 가진 밀리언웨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밥이 투자한 돈을 보면 8천, 16,000, 5만 4천, 5만 달러 해서 이제 총 투자금이 12만 8천 해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놓은 건데 우리 돈으로 12억 정도를 번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저축을 꾸준히 해서 기본적인 투자금을 갖다 늘린 거고, 두 번째로는 고점 매수를 했지만은 대폭락을 겪은 후에도 팔지 않고 놔둔 겁니다. 고점 매수했지만 대폭락하지 않고 놔두고 다시 우상향을 갖다가 장기간 하면 되죠.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인데 40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리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씩 이자가 더 많이 붙게 되죠. 밥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풀매수를 그때그때 4번을 땡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특정 시점에 사지 않고 그때그때 샀다. 적립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요 금액의 2배 정도인 26억 원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풀매수를 땡겼다고 해도 이제 2019년에 은퇴를 했는데 2020년 말에 은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26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갖다 겪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악재에 의한 대폭락이나 무슨 뭐 상장 폐지 이런 게 없는 그냥 지수 추종 ETF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라. 그리고 1, 2년짜리 대폭락 장이 있어도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언젠간 회복되고 복리의 마법으로 큰 돈을 갖다가 벌게 된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이런 오늘 같은 뭐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그냥 존버를 하고 그러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